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 문제 6번. 자, 문제 6번은 이거 중요성과 관련된 거죠. 중요성. 양괄호 1번. 감사인이 중요성 수준을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 혹은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감사 증거량의 수준은 증가하죠. 그죠? 증가합니다. 이 관계죠. 중요성과 중요성 수준. 자, 중요성을 높이면 중요성 수준은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증거량은 높아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알고 있죠? 이 그래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Q를 증가시키면 감사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거량을 높이게 되면 감사 위험은 떨어지죠. 구체적으로 이 감사 위험 앞에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있겠어요? 목표 감사 위험이겠어요? 달성 감사 위험이겠어요? 감사를 했으니까 달성 감사 위험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이 달성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목표 감사 위험은 감사인이 감수할 수 있는 감사 위험의 최대치로 목표 감사 위험이 증가할수록 고유 위험도 증가한다. 자, 이거는 이 선후 관계가 논평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감사 위험은 얘가 정의되고 얘가 정의되며 최종적으로 얘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에 따라서 감사 위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목표 감사 위험을 설정을 했어요. 이걸 설정을 했다고 해서 얘가 영향받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파트너가 감사 대상 회사한테 올해는 감사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목표 감사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감사인이 나한테 목표 감사 위험을 낮추겠대. 앞으로 잘하자. 혹은 우리 왜곡 표시가 없는 걸로 다시 태어나자.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논평이에요, 저게. 그런데 이 관계를 아시는 분은 그럴 듯도 한데? 라고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지만 오답률이 조금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고유 위험도 증가한다? 아닙니다. 양가로 3번. AB 감사인이 C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 위험에 대한 성향과 관계없이 C 회사에 대한 AB 감사인의 중요성 수준은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영의 법인, 그 다음에 3일의 법인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감사인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 4번도 출제 미스네요. 여러분도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의견 형성의 기준 아직 언급 안 했어요. 요거 나중에 그 9장 가면 언급할 겁니다. 다 맞게 해야 돼요. 이의제기 하세요. 자, 그 다음 양가로 5번. 자, 이게 2차 시험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게끔 출제가 됐던 걸 제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바꿔놨어요. 원래 출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중요성은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경계선이나 구분점을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공하기보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1차적인 질적 특성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또 다시 읽어요. 또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중요성은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경계선이나 구분점을 제공. 슬래시 하세요. 슬래시. 그 다음에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1차적인 질적 특성. 두 개를 이퀄로 둬야 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재무회계적인 표현을 뒤에다가 나열을 한 것이긴 뿐이지. 그런데 요거는 맞는 표현이거든요.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의미다. A는 B이다.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 출제된 거는 A이기보다 B이다. A하고 B하고 다르다는 표현이죠. 교수님이 그렇게 냈었어요. 원래 시험에. 뭐 2차 시험에 이렇게 내. 1차 시험에 회계감사 기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마치 상법처럼 그렇게 치사하게 접속사 하나 바꿔서. 근데 이게 2차 시험에 왜 이런 걸 냈는지
구분하십시오. 알았죠? 두 개는 같은 표현인데 접속사 때문에 여러분들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6번. 목표 감사 위험은 설정합니까? 평가합니까? 설정하죠. 그죠? 그거 지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겠죠? 적발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감사 위험하고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설령 실전 시험 문제에 이렇게 적발 위험 가지고서 감사 실패를 언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감사 위험하고 동일시해서 여러분들 문장 바꿔 생각을 하세요. 자, 무조건 감사 실패가 아니고 어떻게?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 보고를 하지 않은 이를테면 적정 의견 보고서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만 결과적으로 감사 실패입니다. 무조건 감사 실패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함을 넘어서 너무나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비효율적인 감사가 됐는데, 자, 이때 표명 가능한 감사 의견은 적정, 왜곡 표시 한정, 그 다음에 왜곡 표시에 따른 부적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암기를 했다가 썼으면 답을 틀려요? 네. 웃는 사람 보이죠? 제가 풀다가 봤어요. 아니, 어떻게 5하고 4를 바꿨는데 답이 어떻게 똑같이 0.2가 되는지. 자, 0.25지요. 그죠? 2호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 안 내요. 조금씩 다른 거 내지. 맞죠? 그 이상한 표정 지는 사람 있어요. 뭐 그렇게 계산한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바보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럴 수 있어요. 외워서 하지 마십시오. 물음 3번. 중요성 수준의 산정, 감사 위험 간의 상충관계. 어떤 거 언급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성 수준하고 어떻게? 요거하고. 그죠? 중요성 수준을 낮추면 감사 위험은 낮아지네. 증거량은 어떻게? 높아지네. 상충관계라며. 그렇게 나와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원래 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중간에 뭘 생략했냐면 증거량을 생략했어요. 맞죠? 원래 시험 문제는 중요성 수준, 그 다음에 증거량, 그 다음에 감사 위험, 요거까지 세 개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충관계로 충분히 설명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텐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1분 말씀드릴 테니까 잊어버려요. 알았죠? 못 잊어버리면 불을 켜줄게요. 알았죠? 자, 첫 번째 뭐냐면 그 예전에는 그 중요성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이 중요성이었었어요. 원래는 헷갈리죠?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원래 시험 문제 원래 시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기준 예전 기준에는 중요성 우리는 중요성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게 중요성 수준이었어요. 지금 우리 중요성 수준 뭐예요? 금액이죠, 그죠? 얘는요 성격이고 중요하면 중요성 수준을 낮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전 기준에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중요성 수준이 높으면 중요성 금액을 낮춘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헷갈리지 마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상충관계로 이제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7번 물음 1번 밑에 세 번째 줄 세 가지 요소가 가산되는 형태가 아닌 고배 형태로 구성되는 이유 조건부 결합 확률과 관련해서 문장으로 써줘야 됩니다. 고유 위험을 전제로 통제 위험이 정의되고 이러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전제로 적발 위험이 정의되는 고배 관계에 있는 조건부 결합 확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평을 해주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걸 제시하면 허망하죠. 아이, 그걸 문제로 주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음 2번. 다른 수준의 감사 증거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적정 의견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렇게 논지를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 그 중요성 수준 계산하는 거는 틀리진 않았겠죠, 설마, 그죠? 이게 간단하게 줬는데 채점 해보면 또 틀린 사람이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건 틀리지 마세요. 자, 물음 3번. 문제 7번에 물음 3번. 요즘에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드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해설에 여러분, 해설에 물음 3번에 뭐 양괄호 1번 계산하는 과정은 이거는 뭐 당연히 맞춰줘야 되고 양괄호 2번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치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두 번째 밑줄 근거 있어요. 배수를 곱하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보수적이다. 이유는 뭐냐면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차 항목 간에도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대차 항목하고 그다음에 손익 항목하고 연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성을 이제 개정 과목 수준으로 이제 나눠줄 때 할당을 해줄 때 부문의 합이 전체하고 같게 되면 너무 보수적인 감사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연계성을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계성을 고려 안 한다 혹은 너무 보수적인 감사 계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득점이 됩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희한하게 촉이라고 하죠. 촉이 이렇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물음사의 양괄호 1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답 쓰는 게 유해생들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던데, 제가 물음사의 양괄호 1번 의도는 원래 손익 항목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거 맞게끔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자, 원래 의도했던 건 예를 들면 매출 채권하고 이제 매출액이 있을 때 매출 채권의 업무를 할당하면 그 업무를 배정받은 감사인이 회계사가 당연히 매출액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도 감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요성을 이제 배분을 해줄 때 이제 재무상태표 항목에 매출채권 기준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중요성을 그렇게 배분을 해주면 당연히 연계성에 따라서 손익계정에는 배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항목에는 배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이제 맞게끔 해야 되겠는데 의도는 어떤 의도로 낸 거냐면 매출 채권의 중요성을 배분을 하면 매출액에는 중요성을 배분을 안 해도 당연히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논점에서 문제를 구성을 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양괄호 2번 중요성 수준은 추상적인 감사 위험을 구체화한 기준이기 때문에 담당 파트너의 지침에 따라 모든 개정 과목에 같은 금액을 배분하면 이거 위험 고려 안 한 거죠. 그죠? 위험을 고려해서 금액이 큰 놈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가고 그다음에 금액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거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 가게 되죠. 그죠?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표본감사 가서. 양괄호 4번. 자, 요것도 출제 미스네요. 여러분들한테 사소한 건 나중에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죠? 예. 이의 제기로 다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성 수준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내가 생각한 중요성 수준이라는 게 요 라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이겠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명백하게 사소하다라고 하는 건 이 중요하다 바로 밑에 중요하지 않다. 크게는 요 아랫부분 범주에 포함합니다. 아랫부분. 아주 사소한 건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죠? 자, 그런데 감사 기준에서는 이런 놈들은 아예 감사를 안 해도 되고 만약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소한 아주 작은 그런 왜곡 표시를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재무제표 수정할 필요조차도 없다. 아주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밑에 아주 작은 금액으로 명백하게 사소하다라는 그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명백히 사소하다라는 판정 기준을 9장 가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명백히
사소하게끔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지로 문제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유해생 그 GS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에서 뭘 하나 지워야지 했는데 못 지웠어요. 어제 미안합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뭘 하나 지워야지 했는데 못 지웠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물음 5번. 요거는 유해생들이 답을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물음 5번에 자,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중요성 그걸 보시면 벤치마크 백분율 질적 요소 조정 있죠.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특정 항목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싶으면 그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 백분율을 낮추든 질적 요소 조정을 1보다 작은 수치로 하든 아니면 그 수행 중요성 산정을 할 때 삭감률을 높이든 간에 중요성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결정하면 되겠죠. 위험이 높다면. 그죠? 자, 회사는 전기까지 비상장 상태였으나 단기에 상장됐으면 이거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요성은 높여야 되고 중요성 수준은 낮춰야 됩니다. 그죠? 회사의 거래 중 다양한 형태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면 이거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위험 요소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질적 요소 조정 시 1보다 작은 수를 적용하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낮춰지는 거니까. 그죠? 1보다 작은 수준의 그 수치를 곱해주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틀렸네. 백분율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죠. 백분율 낮아져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질적 요소 조정은 1보다 작은 거. 이거 그 중에. 그래서 백분율을 높이는 요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중요성. 내용 읽어볼게요. 자, 회사는 위험이 높은 산업에 속하고 내용 연수 추정, 회계 추정 등 불확실성이 높은 측정 지표와 관련된 개정 과목이 많다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전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특수관계자, 회계 추정치 중에 회계 추정치와 관련이 조금 있죠. 자, 그러면 위험이 높다, 중요성 수준 낮춰야 됩니다. 삭감률은 많이 삭감해야 되니까 삭감률은 높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매출채권 계정에 배분된 중요성. 매출채권은 회계추정, 특수관계자 거래 및 수익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중요성을 높이는 건 됩니다. 중요성 수준은 낮춰야지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성을 높인다, 중요성 수준을 낮춘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항목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마지막. 여러분들 뭐 저녁 때는 없죠, 이제? 저녁 때는 없죠? 저녁 때 또 수업 있어요? 없죠? 그래요. 자, 문제 8번. 뭐 저녁 때 보강하자고 할까 봐 그랬어요? 보강, 네, 보강. 자, 문제 8번. 자, 거기에 이거 항목별로 구분하는 건데 이 작년 시험에 나와서 사실은 올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열심히 공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번 훑어볼게요.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 자, 그 중에서 양가로 1번. 재무보고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와 행동은 태도와 행동? 경영진의 행동 양식이네.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통제 환경. 그죠? 더 읽을 필요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권한과 책임의 할당은 핵심 인력에 적합한 사업 실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다. 경영진의 정책이네. 이거예요. 환경. 자, 그러면 이게 통제 환경인지 통제 활동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통제 환경 요거 탑다운 접근 방법에 따라서 그 조직 구성원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그랬죠. S맨, H맨.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인적 구조, 조직 구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영진의 성향. 이를테면 뭐 정직성이나 뭐 성실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하고 관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 어떤 정책이 됐던 아니면 경영진의 행동 방침이 됐던 행동 양식이 됐던 그래서 경영학에서 톤 에탑 이렇게 얘기하죠. 경영학에서 1차는 다 까먹었죠. 이제 없어요. 그런 거 1차 그딴 거.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것인지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 기업의 위험 평가 절차.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그 어떤 방식으로 뭔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 커뮤니케이션. 그게 비망록 형식이 됐던, 매뉴얼 형식이 됐던.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5번. 사전에 승인된 판매 가격표에 의해서 뭔가를 매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승인이죠. 그죠? 일반 승인, 통제 활동입니다. 양가로 6번. 아무나 못 가져가게 시건 장치를 한다든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물리적인 보안과 관련된 통제 활동. 자, 그다음에 양가로 7번. 이거 업무 분장과 관련이 있죠. 그죠? 업무 분장.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요 놈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업무 분장. 항상 업무 분장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쪽과 관련된 내용은 항상 어떻게? 업무 분장과 관련된 통제 활동. 항상 통제 활동. 그다음에 7번, 8번 마찬가지로 기록, 뭐 대금을 지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분장을 해야 된다는 업무 분장과 관련된 통제 활동입니다. 아직은 7번, 8번 공부를 안 했지만 유추 해석해서, 그죠? 기록하고 대금 지급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양가로 9번. 자, 은행 계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법률 부서가 뭔가 감시하고 있대. 이거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를 검토하는 그 승인의 과정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니터링입니다. 자, 물음 2번. 옳게 맞죠? 그죠? 그림이 옳게 맞습니다. 아니, 교수들은 이런 걸 못 그린다면서요. 저는 그릴 줄 알아요. 그래서 냈어요, 일부러.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답이 딱 보이죠? 이해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이제 업무 기술서가 됐던 플로우 차트법이 됐던 18번지 주문 접수 부서 영업 부서에서 뭔가 신용 승인을 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별도의 신용 승인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문 접수 부서 영업 부서에서 신용 승인까지 하고 있죠. 중간에 검토 후 신용 승인.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림을 보고 그냥 감탄하고 있네요. 그림을 여기다 껴맞췄구나. 그죠?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창고 부서 올라가 볼게요. 뭐 창고 부서, 뭐 판매 지시서 뭐 내려오긴 했고 검토 후 제품을 출고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했네요? 적송 서류? 아, 이거는 적송 부서, 선적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죠? 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창고는.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창고에 들어오려면 검수 부서를 통해야 되고 창고에서 빠져나가려면 이 선적 부서를 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서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창고 부서하고 선적 부서를 이제 같이 만들어 놓고 선적 부서, 적송 부서에서 선적 서류 혹은 적송 서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업무 분장이 안 됐다라고 지적하면 됩니다. 그림을 한 번 공부하고 변형된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알죠? 천재예요. 이걸 맞출 가능성이 유예생이 아니면 공부를 여러 번 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죠. 당연해요. 지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가 빠졌냐면 자, 우리가 우리 책에서 길쭉하게 돼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하나 딱 걸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죠? 대금 청구 부서. 대금 청구 부서가 있죠. 맨 밑에 이것저것 막 복잡한 그림 있죠. 걔가 수행하는 게 뭐였습니까? 상호 검증.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호 검증을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이 이 대금 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물건 빠져나가기 전에 이쪽 부서에서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영업 부서에서 뭔가 쭉 가가지고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죠. 그래요. 자, 서포트를 펼쳐보세요. 자, 그 그림 나와 있는 거 매출 대금 프로세스의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적송부서 보이죠? 그죠? 적송부서 보이죠? 적송부서 바로 밑에 보시면 판매 지시서가 하나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 영업부서에서 접수받은 주문이 이건데 중간에 거쳐오면서 혹시나 지들끼리 짝짝꿍 돼가지고 임의적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그죠?
그래서 중간에 건너오면서 변조될까 봐서 미리 하나 가서 처음에 접수된 대로 나는 적성을 해줘야 된다. 선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기가 어렵고 공부한 사람도 눈에 딱 띄는 거. 주문 접수 부서에서 신용 승인도 하고 있고 창고 부서에서 선적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고 나머지 세 번째 것까지 지적하면 공부를 다 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허망한 거. 오른쪽 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부분 상단. 모든 문서는 사전에 일련 번호화되고 번호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오지 말지. 동그라미 2번. 필요시 신용조사를 거치고 있다. 나오지 말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그죠? 나오지 말지. 다 기재하게.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나왔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요. 자, 물음 3번은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뭘 기억해야 돼요? 요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요거. 그 중에서 빠진 게 아마 기록하고 승인일 거예요. 맞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기록하고 승인. 그죠? 지금 뭐 거래의 뭐가 나왔습니까? 중간에 거래의 집행, 자산의 보관, 거래의 집행. 그죠? 요건 나왔었는데 요게 안 나왔어요. 요게. 그죠? 저게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음 4번. 이 작년 시험에는 문제 8번에 물음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요 동일한 이제 형태로 해서 물음 4번이 이제 비슷한 논점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하면. 그래서 물음 1번은 작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 없고 물음 4번 정도 내부 통지에서 나올 만한 거는 일단은 요 정도. 항목 구분하는 거. 양가로 1번 사전에 정해진 가격표.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제가 제 재량권 50만 원 빼드릴게요. 이렇게 그랜저 3천만 원 이거 현찰로 구매하시면 저 50만 원 빼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랜저가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고객이 이쁘다고 여러분 그랜저 사시면 제가 소나타 가격에 2천만 원 해드릴게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윤을 보장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표에 의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일반 승인에 해당해요. 일반 승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전에 정해진 신용 등급. 이것도 역시 일반 승인입니다. 일반 승인. 3번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했죠. 예산하고 실적 비교, 성과 검토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CCTV로 뭘 도난의 방지에서 감독한다고 했죠. 물리적인 보안 장치, 물리적인 통제.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 가장 대표적인 특정의 업무들을 나눠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는 업무 분장입니다. 업무 분장. 물음 5번. 요거는 노다지죠. 이것저것 지적할 게 많죠. 미안합니다. 지적할 게 엄청나게 많게끔 많이 줬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어려워 보여요. 자, 업무 기술서. 고객 주문서를 접수하면 영업부서는 고객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까? 신용조사 부서에서 해야죠. 그죠? 역시나 왼쪽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림에 나온 거랑. 자, 그다음에 판매지시서를 작성한다. 영업부서에서는 팀장 승인 후 판매지시서 세부를 작성해서 한 부 보관, 한 부는 창고, 한 부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는 다른 부서로 가야 돼요. 대금 청구 부서. 회계부서는 대금 청구 부서에서 다 검토한 다음에 맨 나중에 회계팀에서 기록만 합니다. 그래서 검증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팀으로 보내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창고에서는 영업팀으로부터 수령한 판매지시서에 기재된 품목을 뭐 창고부서에서 무슨 선적을 해. 그죠? 선적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창고에서 운송업자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론적으로 적송부서, 선적부서에서 운송업자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운송업자는 고객의 인수증을 한부 수령해서 회계팀에 이를 전달하고 바로 대금을 수령하네? 안 된다고 했지요. 기록과 자금, 자산의 보관은 분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계팀하고 자금팀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인수증을 한부 어떻게 회계팀에 전달하고 바로 운송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회계팀에서 자금 업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회계팀에서는 고객의 인수증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괜찮아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선적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만들어진 그 시점도 매출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조건별로 구분 안 하고 무조건 고객의 인수증의 인수 시점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면 선적지 인도 조건과 관련된 수익 인식에 맞지가 않아요. 맞죠? 이거를 60% 이상 맞으시는 분은 유해생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이 진도에 해당하는 것만. 맞죠? 60% 된 것 같죠? 더 잘 쓴 것 같던데. 예, 더 잘 쓴 것 같아요. 저는 채점은 FM대로 합니다. 이 기분 좋으라고 그냥 비슷하면 맞게 하지 뭐 이렇게 안 해요. 알았죠? 그거는 감안하시고 우리한테 의미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자, 보통은 처음에 왔을 때 한 40명 있었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감소하죠. 그죠? 네.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있거든요. 네. 주의해야 될 거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동차로 합격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회계감사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또. 그죠? 그래서 점수가 50점대에서 머무르고 있어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알았죠? 무조건 끝까지 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다른 과목이 거의 다 앞에 큰 과목 2개 다 끝났죠,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게 끝났죠. 그럼 이제 복습하는 과정만 남았잖아요. 근데 과목이 2개가 큰 게 기다리고 있죠. 150점짜리하고 1, 2차 갭이 엄청난 거. 그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 회계감사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주말에 배치를 한 거는 중요도가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그 시간에 해도 나머지 5월달 뭐 아니면 뭐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기신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짧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회계감사는 최대한 말짱할 때 해야 됩니다. 뭐 물론 하루 종일 말짱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말짱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전 시험에 가도 여러분들 뭐 스팀팩을 맞던 뭘 하던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부터는 암기 과목을 하면 안 됩니다. 암기 과목을 피는 순간 이렇게 하고 자죠. 이렇게. 그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계산형. 알죠? 빠른 시간 내에 아무 생각 없이 무아지경으로 해야 되는 거. 세법이나 재무회계. 재무회계도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원가회계랑 재무관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간 바로 탈해요. 바로 탈. 안 됩니다. 그거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는 말짱할 때 식사하고 다음이 아니고요. 이제 배고파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100점짜리 배점이 들어있는 엄연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시간이 남잖아요. 네이버에 무슨 연예인들 싸우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책 저게 크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책 냈을 때 되게 쬐끄맣게 냈어요. 에센셜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도 시험을 딱 보고 우연의 일치로 거기서 다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그 책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 책을 쓴 건데 책이 크잖아요. 그래도 지하철이나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으면 보시고 그게 부담스럽다, 귀찮다, 힘들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있죠. 저거를 제가 이전에는 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전 거는 저기다가 저것도 또 올려놓을 테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외워버리든지 아예 외워버리든지 그러면 거의 70%는 커버가 돼요. 나머지 30% 디테일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연예인 싸우고 뭐 저 여자가 이쁜 여자한테 싸우는 거 뭐 그 욕하고 뭐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우리랑 욕을 하거나 말거나 자 일단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감사는 제가 주말에만 해도 충분하다고 한 거는 급하게 집어먹으면 오히려 안 돼요. 다 암기로 빠져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해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4월 중순 이후부터 하루씩만 있죠. 제가 중간에 시간 되면 조금씩 이제 땡길 건데 하루씩 있죠. 그거는 그 다음 주부터는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에 나올 때도 11장부터 14장까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부분이 이해가 되면 그 뒤에 거는 급하게 마음 안 먹어도 바로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마음 먹고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11장부터 14장까지 뭔가 하려고 그런다. 암기로 빠져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면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최대한 끌어올리시고 재무회계 원가회계도 갭이 크니까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리시고 왔다 갔다 할 때 회계감사 복습하세요. 알았죠? 그래도 앉아서 할 때는 최소한 1시간 돼야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언제 보죠? 토요일이죠. 오전에. 일요일도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어쩌겠어요. 자, 그러면 토요일 날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